남편까지 속이고 다른 남자하고 불륜을 저질러서 혼외자를 낳았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어요? 국민을 또 속이면 어떻게? 남편 속이듯이.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금요일날 녹화방송 하는데요. TV를 보니까 이준석이가 제주도 가서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기 쉽지 않다. 답답하네요. 몇 달 전에 아마 이준석 당대표하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궁합을 좀 한번 풀어본 적이 있어요. 궁합이 굉장히 나쁘다 그때 이렇게 풀어드렸는데, 당대표라는 사람은 후보가 선출이 되면 이제 후보를 도와서 어떻게든지 정권 교체를 할 생각을 안 하고, 가출소년도 아니고, 그 얘기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총장이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은 지구를 떠나겠다 그러는데 또 제주도로 떠났더라고. 아니, 제주도로 떠나지 말고 그냥 지구를 떠났으면 좋겠어. 지금 상태에서는. 궁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이 궁합이라는 거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무속인들이 보는 그 궁합은 띠가 이제 조상달이기 때문에 이제 주로 띠 가지고 많이 궁합을 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합이 들었네 뭐 이런 정도의 궁합을 좀 보는 수준들이고, 우리 같이 이제 술사들이 보는 거는 이제 궁합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속궁이고, 하나는 이제 귀인, 그 다음에 겁궁. 이 세 가지를 이제 정확하게 봐야지 이제 궁합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속궁이란 건 뭐냐면, 제가 강의에도 항상 얘기했듯이 5가지 오행 중에서 예를 들어 화가 되게 많은 사람은 쉽게 말해서 물이 필요한 거고, 속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물이 되게 많은 사람, 수성의 기운이 되게 많은 사람은 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오행을 서로 채워주는 거. 그러니까 음양조화로 이제 궁합을 보는 거고, 여자와 남자는 이제 음양조화로 우리 몸 안에는 호르몬 안에는 기가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섞이는 걸 한 40% 정도로 보는 걸 속궁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 대 남자, 여자 대 여자는 한 20% 정도 궁합을 보는 거예요. 서로 이제 가까이에서 어떤 길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속궁으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오행을 상대방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이걸 퍼센트로 따지면 한 80%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궁합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귀인이에요. 귀인이란 건 뭐냐면 이제 역학에서는 쇠궁이라고 그래요. 쇠궁이라는 건 뭐냐면, 귀인은 이제 일간과 상대방 일간에서 서로 반대쪽에 있는 지지를 맞춰가지고 귀인이 많은 걸 보는 거예요. 퍼센트로 한 20% 정도 차지하는 궁합인데,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느낌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 탁 끌리는 사람들. 그런 건 귀인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대체로 귀인에 속아서 잘못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조동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혼외자를 낳는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귀인에 속아서 결혼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겁궁합이 또 있어요. 겁궁합이라는 건 이제 주로 무속인들이 주로 띠와 띠만 보는 게 이제 무속인들이 보는 거고, 우리 같이 술사가 보는 거는 이제 연과 연을 맞춰서 조상이 싸우나 안 싸우나, 그 다음에 월과 월을 맞춰서 부모끼리 사이가 좋나 싸우나, 아니면 이제 본인 배우자 자리를 봐서 노상 싸우나 안 싸우나. 겁궁합이라는 건 서로 다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한 10%를 보는 거예요. 근데 겁궁합은 크게 작용은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무속인들한테 가서 보면 뭐 원진살이 있다, 띠와, 그건 조상들이 싸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10%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다음 뭐 월에 원진살이 있다 그러면 이제 보통 한 부모끼리 한 10% 정도 다툰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속궁. 그러니까 오행이 예를 들어서 내가 부족한 거를 상대방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화를 많이 가지고 기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물이 많은 사람이 좋은 거고, 또 내가 겨울철에 수성의 기운을 많이 받았을 때는 어쨌든 햇볕이 많은 사람이 궁합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이제 조동현에 대해서 그 가세연에서 얘기를 해갖고 계속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수정 교수가 윤석열 총장하고의 어떤 궁합이 좋나 나쁘나 이런 것도 한번 이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동현 사주를 풀어서, 이제 조동현 사주를 제가 잠깐 봤는데 굉장히 신경이, 조금 이따 풀면 알겠지만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사주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길게 못 가고 사퇴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오늘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예를 들어서 왜 지금 이 이준석이가 윤석열 후보한테 이렇게 자꾸 나쁘게 작용이 되는 궁합인지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준석이를 제가 싫어하지는 않아요. 사주로 봤을 때는 착한 사주예요. 근데 이제 사주에 이제 자묘라는 게 있어가지고 월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양력 3월생이기 때문에 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묘를 갖고 있는데 지금 대운에서 자수가 들어와 있어. 이러면 이제 자묘형에 걸린다 그래요. 이제 우리 술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묘형에 걸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싸가지 없고,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툭 던지는데 상대방이 본인은 잘 몰라. 근데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걸 자묘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자묘형에서 내가 자하고 사주에 이렇게 자하고 묘가 있으면 아주 심한 거고, 내가 묘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대운에서 60% 자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걸 자묘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자묘형에 걸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말을 조금 불쾌하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기 싫다. 이런 거 윤석열 대표 측에서 들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거든요. 그거를 모르고 툭툭 던져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어디 제주도에 가가지고 그런 말을 툭툭 던지는데 이게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자기 정치를 하는 건지 도대체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몇 달 전에도 아마 사주 풀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사실 역선택의 원조는 홍준표가 역선택의 원조가 아니라 이준석이가 역선택의 원조예요. 국민의힘 쪽에서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당원 게시판이나 유튜브에서는 이준석이를 나쁘게 얘기하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진짜 한마디로 뭐 역적이다, 도와주는 게 전혀 없이 피해만 준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월의 경험이라는 건 무시 못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은 알아요. 아, 제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하고 왜 저렇게 쉽게 말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안다 이거예요. 젊은 애들은 잘 모르거든. 그거를 자기 정치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 정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대통령이 쉽게 말해서 누가 되든지 그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아이예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 이렇게 사주를 좀 이따 제가 잠깐 풀어드릴게요. 옛날에 한번 풀어드렸는데 또 운이 또 이번 달에 굉장히 나쁘게 흐르더라고. 그래서 자기 무덤을 지금 파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내비로 둬야 돼요.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냥 요번에 성대위 하면서 처음에는 뉴스 보고 상임선대위원장 하고 무슨 미디어 홍보 본부장까지 같이 겸임을 맡더라고. 그래서 아니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사실 이 미디어 홍보라는 게 그쪽 분야에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PD 출신이라든지 국민회의에서 굉장히 예를 들어서 공을 많이 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김영인가? 나가수다. 나가수 연출한 사람인데 그런 걸 연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이 홍보부장이 돼야 되는 거야, 솔직히. 그 얘기가 다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느닷없이 이준석이가 홍보본부장을 맡으니까 홍보본부장이란 자리는 뭐냐면 지금 뭐 그 얘기도 또 나오고 있더라고. 뭐 홍보비를 갖다가 뭐 이게 뺏은다.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갖고 제주도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홍보본부장이라는 거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홍보 예산을 집행하는 자리예요. 물론 사무총장한테 돈 쓰는 내역은 다 얘기는 해야겠지만 그걸 딱 집행한다는 건 힘이 있는 거거든. 그래갖고 이준석이가 예를 들어서 홍보본부장 자리를 딱 깨차고 앉으니까 그동안 영입에 힘을 많이 썼던 김영희 PD 같은 경우에 오겠어요? 자기는 그 본부장 자리를 원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야 어떤 본인이 홍보에 대한 예산도 짜고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홍보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데 이준석 밑에 들어가서 그냥 홍보나 해라. 이건 아니잖아. 저 같아도 사실은 제가 김영희 씨 같아도 절대 국민에 안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지금 어디가 있어요? 민주당에 예를 들어서 홍보본부장으로 지금 영입이 됐어요. 그것도 송영길이 1시간 동안 기다려가지고 그 원인 제공은 또 이준석이가 한 거예요. 이 짓을 해가지고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윤석열 후보만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가장 중요한 중원이라 그러죠? 가장 중원에 지금 전라도 표심하고 경상도 표심, 충청도 인구가 사실은 지금 전라도 인구를 추월을 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아버지 고향이고 거기에 또
그 윤 씨의 어떤 쭉 이렇게 살아오던 공주의 가장 중요한 데를 이제 방문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 이슈가 크게 부각이 돼가지고 집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준석이 그 또 뭐 부산에 갔다 또 여수로 해서 또 제주도 갔다 기자들은 거기만 따라다니고 그러면 또 이슈가 어때요? 흩어지겠죠. 그것도 또 윤석열 총장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당 원로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껴안고 가자 이렇게 하겠죠. 예? 분란이 일어나면 어쨌든 선거에서 망칠 수 있으니까 어린애니까 그냥 달래서 그냥 데리고 와 이렇게 했겠죠. 근데 저는 반대예요. 그냥 본인 정치를 하든 제주도 가서 하면 냅두는 게 나아. 사실은 옆에 있으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2030 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역선택의 원조예요. 지금 사실 이준석이를 좋아하는 애들은 조국 수호하는 그런 2030, 그 다음에 문재인에 대한 어떤 그 수호하고자 하는 2030, 걔네들이 이준석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인터넷 공간 안에서 계속, 왜 그냥 2030 인터넷 잘하니까 댓글도 올리고 걔네들이 지금 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보수의 2.2 2030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홍준표는 2대 역선택이고 이준석이가 1대 역선택이에요. 지금 완전히 내부 분란만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게 궁합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또 이수정 교수하고도 또 궁합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건 핑계예요. 뭐 이수정 교수가 2030의 여성 표심들 때문에 당에 반한, 그러면 쉽게 말해서 민주당에 추정하는 2030 애들, 걔네들은 절대 윤석열 총장을 찍진 않아요. 아예 이수정 교수가 2030 애들을, 여자애들을 더 표를 더 할 수 있는 게 이수정 교수예요. 또 운도 좋고, 제가 좀 이따 풀어보겠지만 그럴 때는 이준석이는 외곽에서 그냥,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궁합이 나쁘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민주당 정권에 대한 비판만 해라. 근데 비판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또 왜? 지가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기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건 2030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도 알아. 그 쉽게 말해서 조국 수호에는 2030이나 문재인 정권을 어떤 수호가 된 2030이 자기를 지원한다는 걸 알아. 그러면 정부 비판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기득권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젊은 아이가 이렇게 나쁜 쪽으로만, 굉장히 나쁜 쪽으로만 머리를 발달한 것 같아요. 아무리 쉽게 말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기본적인 인성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야. 뭐 잠깐 궁합을 한번 풀어드릴게요. 사실 윤석열 총장 사주는 이제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땅이 작은데 물이 많아, 거기에 햇볕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을축, 기묘, 기사. 이 사주는 어떠냐면 이걸 보시면 돼요. 이 천간에 있는 건 힘이 별로 없어. 이거는 5%, 9%, 그 다음에 이 축토 땅이 있고 나무가 많은 사주예요. 거기에 햇볕이 적다 이렇게 보는 거야. 땅, 조그만 땅 이렇게 3개 있는데 큰 나무 2그루 있고 거기에 햇볕이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준석 지금 사주로 봤을 때 이걸 이제 속궁으로 보는 거예요. 속궁을 봤을 때 이 나무가 많은 사람은 싫은 거야. 근데 제가 오늘 이수정 사주를 한번 지금 빼놨는데 나무가 많은 사주예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궁합이 싫은 거야. 거기에 예를 들어서 좀 안 좋은 일 있어가지고 초선 의원들하고 폭탄 좀 마시고 또 물이 없으니까 해독이 안 되니까 어때요? 핑계김에 지금 제주도 내려가서 기자들한테 맨 헛소리나 하고 다니고 있다고, 또 피해를 주고 있다고. 거기에 이 많은 물들이 들어가면 물이 많아지면 어때요? 불이 꺼지고 이 나무가 막 자라겠죠? 자체도 윤석열 총장이 궁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땅은 작은데 이 나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나무가 많아지면 이 땅이 갈라지겠죠?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악궁합이 당대표하고 후보가 이렇게 딱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되게 많이 우려를 했어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이걸 얘기하면서 전주에도 우려를 했었고 우려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김종인 박사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김종인 박사는 쉽게 말해서 궁합을 풀었죠. 화투가 많아요. 이 두 사람한테는 다 좋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 이준석이가 자꾸 김종인 박사까지도 욕을 먹게 지금 하고 있어요. 못 들어오게끔 만들고 있다고 지금.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주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선대 어떤 위원장이라는 거는 그 선거를 이기게끔 하는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요. 그러면 운이 좋아야지만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웃을 수가 있겠죠. 내년 3월 9일 날 운이 나쁘면 어때요?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거를 이제 비교를 해서 한번 불러보는데, 뭐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또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제가 이 방송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뭐 조동현이가 제가 사주를 보서 오래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은 들었는데, 뭐 어제 뭐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아마 또 페이스북에다 뭐 올렸나 봐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압박이 못 이겨서 나는 이제 엄마한테 굉장히 효녀인 사주더라고. 그래서 자식 너무 심적으로 압박해서 사태 비슷한 거를 또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또 금방 또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못 가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또 그러면서 또 코미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민주당 전화를 안 받으니까 또 혹시 또 박원순처럼 또 이상한 짓을 했을까봐 또 집에까지 쫓아간 모양이에요. 그때 집에 이렇게 가만 앉아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심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동현하고 이수정 사주를 풀어서 누가 과연 이제 대선에 좀 도움이 되고 운이 좋은 사람 편이 이기겠죠. 좀 이따 이제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조동현 아주 2, 3일 동안 아주 이슈가 돼가지고 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사주가 어떻길래 한번 풀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사주 푸는 걸 제일 잘해요. 사실은 정치평론가는 정치평론을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사주 푸는 걸 제일 잘하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유, 신축, 무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사주를 볼 때 항상 제일 뭐가 많은가 이렇게 항상 보라 그랬죠. 이 사주는 금이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금이 유축합금에서 금들이 굉장히 많죠. 이 금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주에서는 이걸 금이 많은 사람을 숙살직이라고 그래요. 왜 숙살직이라 하냐면 이게 남편을 없애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 사주는 쉽게 말해서 땅으로 태어났는데 한겨울에, 양력으로는 1월 25일생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겨울에 이거는 본인들이 조금 보는 거하고는 날짜하고 좀 틀려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역행하는 달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노하우라 얘기는 못 하는데, 근데 이제 역행하는 게 있고 순행하는 달력에 태어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 날짜가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맞을 거예요. 왜냐면 이 사주는 그림을 그리면 땅이 한 30% 정도 되는데 60% 유축합금을 해가지고 고철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죠. 그러면 햇볕도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축중에 있는 물이 이렇게 있는데 다 얼어있다, 만물이 다 얼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언 땅에 고철이 쌓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 햇볕이 없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떤 거냐, 이 땅이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햇볕이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는 남편에 해당하는 거예요. 남자, 직업, 명예, 자존심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본인한테는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재물이고 시어머니에 해당하는 거고, 이 고철이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체, 진로, 표현력. 이런 사주를 딱 오면 그래요. 자식 낳고 이혼했겠구만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 고철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게 되면 고철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고철이 많아지면 이 나무가 이 숙살 때문에 죽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 제일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햇볕이 제일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 필요한 건 내가 되게 소중하겠죠. 없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일반적으로 철학관에서 보는 거 이게 없다면 엄마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필요한 거야. 필요하면 소중한 거고, 소중하니까 효녀다 이렇게 보면 돼. 왜냐면 이 고철을 녹이는 게 이 햇볕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 햇볕이 가장 나한테는 소중하고 필요하니까 엄마가 나한테 굉장히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인 거야. 그래서 이런 사주는 굉장히 엄마한테 효녀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문서에 대한 욕심이 많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항상 책을 끼고 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불을 떼줄 뗄감이 필요하겠죠, 목이. 그러면 이 나무가 나한테는 되게 소중하겠죠. 이 나무는 본인한테는 남편, 남자, 직업, 명예, 자존심.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가 없는 사주는 관운이 없다 이게 아니고 내가 관운을 너무 소중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걸 지금 바꿔야 돼요. 없다 그래서 남자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사주를 보면은 지금 첫 남편하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이혼했죠. 요거 잠깐 얘기를 할게요. 자식을 낳으면 고철이 많아지는 거야. 이렇게 고철이 많아지니까 이 나무가 당연히 죽겠죠. 그럼 자식 때문에 이혼하는 사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세현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자식이 뭐 결혼 2010년도에 결혼을 해서 2011년에 이제 아기를 낳고 이제 이혼을 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뭐 다시 어떻게 했어요? 뭐 이제 전 남편이 이제 소송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이 사주는 사실 금이 많기 때문에 금이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는 대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 방송에서 눈에 얘기했지만 땅은 쉽게 말해서 우리 인체에서는 위에 해당하는 거야. 소화력은 되게 좋은데다가 대장은 사실은 이렇게 많으면 불규칙해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염에 잘 걸리는 사주야. 너무 과민하다 이 말이야.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너무 빨리 움직이면 어때? 음식을 빨리빨리 소화를 시키면서 어떻게 했어요?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난자의 힘이 좋고 이런 사주들은 임신을 되게 잘하는 사주야. 웬만하면 이게 배란 일만 딱 걸리면 무조건 임신하는 사주.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아기를 많이 이렇게 소파 수술, 지우는 수술을 많이 하는 사주예요. 왜냐하면 툭하면 아기를 갖거든. 때만 되면 딱 거기에 쉽게 말해서 남자로 태어났으면 굉장히 정력가예요. 왜냐면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식을 낳고 나면 이 나무를 어때요? 자꾸 죽이는 사주가 되니까 이런 사주는 사실 결혼에서는 조금 피해야 되는 궁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금이 되게 없어. 그러면 자식을 못 갖게 되거든 남자가. 근데 이렇게 금이 많은 여자하고 결혼해서 장시간 음양 조화를 갖게 되면 임신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사주에서 금이 없다. 금이 없으면 대장에서 호르몬을 못 만들어내고 정자수가 부족하니까 임신이 잘 안 돼. 근데 이런 여자하고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 내 몸에 금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게 속궁이야.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는, 자식을 갖게 되는.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남자한테는 되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궁합이 나쁜 남자가 온다면 남자를 피해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년 후에 쉽게 말하면 자식 낳고 나서 뭐 한 2년 있다가 뭐 이렇게 친자 확인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뭐 0.0 불이치가 나온 거야. 그래서 뭐 가세현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법정에서 나온 그거를 이제 합의문, 네? 합의문까지 어떻게 구했는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억 2천을 아마 전 남편한테 위자료를 주고 아마 이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좀 가세현에서 또 하는 얘기는 아빠가 누구냐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목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4년에 그 목사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또 자식을 왜냐면 임신이 잘 되는 사주니까 자식을 낳게 됐다. 여기서 한마디만 할게요. 신뢰 문제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겠죠. 그 다음에 남편이에요. 물론 일반인들 같으면 이혼하고 또 혼외자는 알 수 있어. 그 일반인으로 살면 괜찮아. 근데 일단은 어때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송영길하고 같은 급이에요. 쉽게 말해서 선대위원장이야. 그러니까 선거를 총괄하는 최고 꼭대기에 앉아있는 여성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뢰가 일단은 깨진 거죠. 가장 가까이에서 믿고 살아야 되는 건 남편인데 남편까지 속이고 다른 남자하고 불륜을 저질러서 자식을 혼외자를 낳았다. 사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어요? 또 국민을 또 속이면 어떡해? 남편 속이듯이.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냥 일반인들 같으면 아무 문제될 게 없죠. 또 왜 이재명 캠프의 선대 본부장이라는 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이라는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부선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인터넷상에는 예를 들어서 뭐 비서실장하고 또 문제가 한번 또 법적 고소를 하겠다. 이재명 후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무조건 뭐 대장동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나오면 무조건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번에 또 안민석 의원이 또 한 번 또 크게 했더라고요. 이 얘기가 이제 며칠 전에 나왔는데 가짜 뉴스를 해서 엄벌에 처하겠다 하면서 가세현을 이제 고소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런 사과도 없고 어제 나와가지고 시인을 했잖아요. 혼외자가 있다는 것도 시인하고 왜 그냥 법원 판결문이 다 나와 있어. 시인 안 할 수가 없다고. 거기에 눈물까지 흘리면서 인터뷰한 걸 봤는데 그래서 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세현의 아웃소싱 시키라고. 인재 백혜련이가 하는 게 하지 말고 지금 아마 옛날 지금 민주당 선거에서 지금 인재 발굴하는 위원장이 아마 백혜련으로 알고 있는데 법사위에서 조국 수호하고 막 이렇게 했던 지금 기억이 있는데 그쪽에 맡기지 말고 아예 가세현한테 아웃소싱을 시켜라. 그게 후보 검증이 더 낫다.
이런 말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었는데, 그럼 이 사주를 이제 다시 사주를 풀어보면, 이 사주는 왜 제가 예를 들어서 압박에 못 이기는 사주다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 사주는 목이 없어요. 뗄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목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신경계통이에요. 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근육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경이 목이 없다는 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다는 얘기예요. 신경이 예민하니까 어때요? 이 압박에 견딜 수가 없겠죠. 반대로 좀 이따가 이제 풀어볼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많아요. 불도 많고 신경이 강하다는 거는 정신력이 되게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이런 사주는 끝까지 압박도 견딜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이 사주 같은 경우 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2, 3일도 못 갈 것 같아요. 이 압박에. 왜 그러냐면 이 엄마가 가장 소중하거든. 이 햇볕이 엄마가 가슴 아프고 막 신경이 예민하고, 그러니까 이 압박에 견디질 못할 거예요. 2, 3일 내로 아마 사퇴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에서는 불행한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운이 지금 굉장히 대운에 좋게 살았어요. 계속 예를 들어서 이 나무하고 불로 굉장히 살아온 사주예요. 앞으로도 운은 굉장히 좋게 흘러가요. 대운에서 화하고 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43만 되게 되면 3년 후가 되면 이 쉽게 말해서 불이 들어오고, 또 나무가 들어오고, 불이 들어오고, 또 뜨거운 땅이 들어오고, 굉장히 한 20년 동안은 굉장히 좋게 살아갈 사주예요. 근데 지금이 문제겠죠. 지금은 뭐에 걸려 있냐면 이 사중에 있는 무토에 걸려 있어요. 이 땅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땅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고철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야. 60%가. 그럼 이 나무가 죽어버리겠죠. 그러면 관운이나 남편, 직업, 명예 이런 게 다 깨지는 운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올해 재밌는 게 우리가 신축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삼재더라고 또 보니까. 띠가 예를 들어서 닭띠기 때문에 삼재 끝말이에요. 끝말인데 이 축은 삼재는 제가 그랬죠. 9년을 살고 그 3년 동안 삼재는 기운이 3배 세진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 축토가 3배가 얼어있는 땅이 3배가 많아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무가 죽어버리겠죠. 근데 이번 달에 시작하는 게 이제 비가 와. 10% 비가. 그러면 이 불이 꺼지겠죠. 이 불은 본인한테는 이 고초를 녹이는 가장 필요한 건데, 이 불이 꺼지면 일단 모든 운이 다 멈춘다, 다 깨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 얼어버리겠지. 그러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으니까 관직이나 이런 데서는 다 물러나게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퇴 안 하고 있으면 내년은 이민년이에요. 내년은 또 비가 와. 그러면 선대위원장으로서 아주 눈물을 흘리겠죠. 선거에 진다는 얘기예요. 끌고 가면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저같이 이제 알면 이재명 후보 같으면 압박을 해서 사퇴시키겠죠. 운이 나쁘면 그냥 데리고 갈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사주를 전형적인 쉽게 말해서 신약한 식신상관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이수정 사주하고 왜 비교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궁합운자가 좀 이따가 이제 풀어드리기로 하고, 이 사주는 신약한 상관의 성격은 뭐냐면, 이 금들이 많으면 이걸 식신상관이라 그러는데, 식신상관이는 욱하는 성격이에요. 직선적으로 이렇게 확 질르는 건 있어. 근데 이 화가 신약하기 때문에 한 30분 지나면 마음이 짠해지는 그런 사주예요. 이런 사주는 쉽게 말해서 그냥 학자나 교수나 이런 쪽으로 있어야 되는 사주야. 정치에는 잘 안 어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좀 필요한 게 이 목이나 화가 필요하겠죠. 근데 반대로 이수정 교수 같은 이런 사람이 궁합이 좋은 거예요. 조동현 씨한테. 왜 그러냐? 이 사주는 불로 태어났어. 근데 불이 2개, 천간에 불이 2개 있고, 땔감이 임목에 간목이 있기 때문에 땔감이 많은 사주예요. 거기에 흙이 있고 금이 조금밖에 없고 물이 없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정반대 사주죠. 이렇게 정반대 사주가 속궁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수정 사주로 봤을 때는 이거를 내가 불로 태어났는데 땔감이 많으니까 이걸 신강한 상관, 이 토는 상관이다 이 말이에요. 신강한 상관이다. 신강한 상관의 성격은 뭐냐면 김종인 박사 같은 성격이에요. 욱하고 사소한 거에 욱했는데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안 하면은 끝장을 보고 싸우는 스타일. 끝까지 이겨야 되는 성격이 신강한 상관의 성격이에요. 그러면서 이 물이 필요하니까 이 불은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땔감은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는 이 토가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사업체고, 진로고, 표현력. 그 다음에 이 금이 재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버지, 시어머니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 물이 남편, 남자, 직업, 명예, 자존심.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깃집에 갔는데 불이 굉장히 세. 그 불이 본인이야. 이 불이 강하면 어때요? 이 고기가 다 타버리겠죠. 그러면 이 물은 본인하고 형제 동료들이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항상 시기를 하는 사주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묘하게 또 직업은 여성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범죄 심리학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자를 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범죄 심리 쪽으로 가게 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 그냐면 이 불을 꺼주는 건 이 물이거든. 왜 그냐면 이 돌판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욱하는 성격이 있거든. 그러면 이 돌판을 식히지 않으면 이 고기가 다 타버리겠죠. 이 금이 재물이 다 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이 돌판을 물에다 한번 담가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물이 나한테는 필요한 거야. 소중하고. 그러면 이 물이 나한테는 남편이고 직업이고 명예고 자존심. 물이 없으니까 무조건 남편이 없다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눈이 높고 남편을 되게 잘 고르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소중한데 아무나 고르진 않겠죠. 내가 쉽게 말해서 이 물이 소중한 만큼 남편을 잘 고르는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직업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욱하고 이런 거는 어때요? 일할 때 내가 어떤 관직을 갖고 일할 때는 절대 욱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자존심도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고기겠죠. 이 금이 타버리니까. 그러면 고기가 많으면 어때요? 이 쉽게 말해서 이 고기를 태우느라고 내가 들타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고 재물에 대한 집착이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1,000원, 2,000원도 잘 안 쓰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궁합을 보죠. 오늘 궁합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일단 궁합은 속궁이 있다 그랬죠. 속궁이 우리 인생에서 80% 정도 기운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인, 이게 한 20%, 겉궁합이 10% 정도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속궁이죠. 속궁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내가 부족한 게 많이 있는 사람이 일단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쉽게 말해서 금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죠. 근데 이 사주에서는 어때요? 금이 많잖아. 이수정 박사한테는 김동현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며칠 전에도 좋게 한번 얘기를 한 거 같아요. 궁합이 좋으니까 안쓰러운 거야. 그 다음 반대로 이 사주에서는 쉽게 말해서 이 땔감이나 불이 햇볕이 없는 거죠. 이수정 교수한테는 이 땔감이나 어때요? 불이 많으니까 80%는 서로 궁합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간이 정화야. 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인표를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이 정화에서 귀인들이 쫙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극, 뭐 천을, 복성, 천주, 뭐 천복해서 귀인들이 쫙 있는데 이 귀인이 세 개 상대방, 이 정화에서 반대로 이렇게 세 개가 이 귀인이 있다. 이러면 딱 보면 그냥 뿅 가는 거야. 귀인이라는 건 사랑의 어떤 느낌 이런 거예요. 되게 좋아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걸 귀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귀인은 어때? 기가 나한테 좋은 기운을 주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귀인에 속아서 결혼했구만 제가 하는 소리. 그 다음에 겉궁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 띠와 띠, 그러니까 10%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유금이고 진토니까 조상하고는 어때요? 진유합. 합이 들었기 때문에 조상들이 안 싸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 월이 축이고 여기가 인이니까 인축. 부딪히는 게 없어요. 부모끼리도 어때요? 싸우질 않고 잘 지내는 궁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본인 자리에서 이 신금이 있고 여기는 유야. 그러면 이것도 금이고 이것도 금이니까 부딪히지 않으니까 이런 사주는 절대 싸우지가 않는다. 부모도 안 싸우고 조상도 안 싸우고 본인들도 다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합은 속궁, 귀인, 겉궁 이 세 가지를 다 맞춰봐야지 궁합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너무 어려워. 아 이거를 어떻게, 이거는 어쨌든 뭐 이렇게 궁합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걸 안 보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음양조화를 가졌는데 머리가 되게 맑아지고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근데 이제 남자들은 이제 담배를 이렇게 펴서 달달해요. 궁합이 좋으면. 또 음양조화를 가졌는데 술을 한 잔 먹었는데 쓰지가 않고 되게 달아. 그러면 궁합이 좋은 거예요. 속궁이 좋은 거예요. 내가 필요한 기운을 얻었기 때문에 피곤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이 잘 돼. 그 다음날 40%를 기운을 섞거든. 그래서 이 궁합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 몇 달 전부터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준석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는 궁합이 굉장히 나빠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혹여 저는 그냥 나경원이가 당대표가 됐으면 했는데, 그땐 나경원이도 또 물이 많더라고. 나경원 전 국회의원 같은 경. 그래서 별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궁합을 직접적으로 본 이유가, 왜냐면 궁합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필요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곁에 둬도 나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고, 궁합이 나쁘면 어떻게든지 지금 피해를 주고 있잖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